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과 뭔가 갈등도 생기고 매끄럽게 물 흐르듯 만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노력으로 이겨낼 수 있다고 믿고 계신가요? 직감적으로 관계가 끝이 보이면서도 아직까지 미련이 남아서 헤어지는 게 맞는 선택인지 아닌지 헷갈리고 계셨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들어보세요. 오늘 영상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헤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은 관계들에 대해서 말해드릴게요. 오늘 얘기 핵심만 간단하게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이어지지 못하는 관계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바로 감정으로만 관계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감정만 있다면 어떤 상황이든 이겨낼 수 있다고 믿고, 감정만 있다면 아무리 서로 힘들더라도 이별은 하지 않을 거라고 믿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상대방이 감정에 의해 자신과의 관계를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이면 오히려 만족감을 느끼기도 해요. 이렇게 힘든 상황마저 상대방이 이겨내려고 노력하니까 그만큼 나를 사랑한다는 방증이라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안도감을 느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간과하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감정은 무엇보다 변화의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드시 경험하는 일이에요. 감정은 자신에게 상대방이 끼치는 영향에 따라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감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 대한 본질적인 애정과는 별개로 그 관계로부터 얻는 확실한 만족감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만족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익관계 구조가 필요해요. 마치 회사 간의 거래에서 아무리 회사 초기부터 함께 일을 해온 거래처라고 해서 이제는 회사의 규모도 달라졌고 상황도 달라졌는데 한쪽이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거래를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 상황을 잘 이해하시려면 친구 관계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어릴 적 나한테 아무리 잘해줬던 친구고 나한테 뜻깊은 친구라고 하더라도 그 친구에 대한 본질적인 우정만으로 불합리한 관계를 계속 이어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오랜 시간 함께 해온 친구 관계더라도 언제든지 그 관계는 틀어질 수 있는 겁니다. 오랫동안 친구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근간은 우정이라는 감정 자체가 아니라 항상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 서로가 원하는 것을 주고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이익 관계, 그 과정에서 참아줄 건 참아주고 내줄 건 내줄 수 있는 넓은 마음, 이렇게 서로에게 불만이 쌓이지 않는 관계의 구조인 거예요. 연인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더라도 나와의 관계에서 상대방이 계속 손해를 보는 상황이 생기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만 이어지는 상황에서 나에 대한 감정만으로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내길 바라는 거 말도 안 되는 욕심이라는 거죠. 지금부터 한쪽은 결국 이런 불만들이 쌓여 이별할 수밖에 없는 4가지 관계 유형들을 말해드릴게요. 첫 번째, 회피형과 의존형. 요즘은 MBTI만큼 중요한 게 이런 애착 유형이라고 하죠. 의존형은 관계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상대방과 거리감이 없는 관계를 추구하는 반면에 회피형은 책임에 대한 부담감이 높고 상대방과 일정 거리를 유지하는 관계를 추구해요. 이런 차이로 인해 서로 연애를 바라보는 관점부터 개인적인 것들을 공유하는 것, 서로에게 바라는 것들까지 전혀 달라지게 되는데, 회피형과 의존형은 서로에게 바라는 이상적인 모습의 차이가 너무 커요. 의존형은 감정이나 시간을 가능한 상대방과 많이 공유하길 바라는 반면 회피형은 독립적인 시간이나 개인적인 감정을 혼자 정리하길 바라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모습을 서로 바라보면서 회피형은 의존형이 너무 감정적으로 미성숙하고 어리다고 느끼게 되고, 의존형은 회피형이 자신에 대한 애정이 부족하다고 느끼게 돼요. 연애를 하면서 내가 원하는 걸 상대방에게 모두 기대할 수 없다지만 회피형과 의존형은 서로에게 바라는 모습의 정반대의 모습들을 서로에게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개 이런 관계들은 의존형들이 자신의 니즈를 참아가며 억지로 관계를 이어나가다가 결국 감정적 그로기 상태에 빠져 자신의 감정을 호소하며 회피형이 그것을 부담스러워하며 이별하게 되는 경우가 가장 많아요. 물론 이런 애착 유형은 유형 자체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내면의 결핍의 원인과 정도도 중요하겠지만 누가 봐도 정상적인 관계가 이어지지 않는, 그리고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극심한 문제가 있는 관계라면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는 편이 나으실 거예요. 두 번째, 비정상적인 희생과 노력을 요구하는 관계. 여러분, 장기 연애에서 가장 이상적인 연애는 어떤 연애일까요? 서로를 위해 항상 노력하는 관계, 상대방을 위해 나를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관계. 물론 이런 관계들은 이상적으로만 본다면 가장 아름다운 관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연애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도덕적으로도 옳은 것이라고 믿어요. 물론 이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결혼을 생각하는 커플들을 생각해 본다면 남자가 좋아하던 고가의 피규어들을 더 이상 구매하지 않고 더 많은 적금을 드는 것들이나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줄이고 예비 신부와의 시간을 더 많이 보내는 등의 희생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당연히 바람직한 희생들일 거예요. 그런데 만약 예비 신부가 병적인 불안을 보이는 사람이라서 남자의 일에 지장을 주거나 모든 시간을 예비 남편과 공유하기만을 바라는 입장이라면 어떨까요? 이런 상황에서마저 관계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연애의 덕목이자 바람직한 걸까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건 관계를 위해 희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어떤 것을 희생하는지도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생활에서는 연애 말고도 중요한 일들이 많아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많은 책임들도 짊어져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연애라는 한 가지 목적만을 위해 다른 인생에서의 중요한 것들을 포기하는 상황, 그리고 그 희생의 주체가 한쪽이 되기만을 바란다면 과연 그건 현실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는 관계일까요? 물론 사람마다 내면적인 결핍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계 초기에는 어느 정도 서로를 이해하는
이해하며 상황이 나아지길 기대해 볼 수 있지만 충분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이런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결국은 이별이 찾아오게 될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이런 희생을 요구해 왔다면 상대방이 이때까지 이런 내 요구들을 이해해줬다고 자만할 게 아니라 빨리 마음을 고쳐먹어야 하고, 만약 여러분이 이런 희생을 요구받는 상황이라면 여러분이 너무 큰 손해를 보지 않는 선까지 노력해 보되 다른 방향으로도 관계를 고려해 보셔야 하는 거예요. 처음엔 사랑으로 모든 걸 이겨낼 것 같다고 생각하더라도 이렇게 스트레스가 누적되는 상황이 생기면 이성적인 판단이 멈추고 나 또한 감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상황이 생길 거예요. 그때부터 관계가 불행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세 번째,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추상적으로 접근하는 관계. 여러분, 잘 만나던 장기연애 커플들이 이별하는 비율 중 꽤 높은 수가 현실적인 문제라는 걸 아시나요? 장거리 문제, 결혼 문제, 경제적 문제 등등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이별하는 커플들은 그 문제의 경중에 따라 다르겠지만 심각한 경우엔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재회도 불가능한 경우들이 많아요. 현실적인 문제들 중에서도 어떤 문제들은 내 생각이나 신념만 바꾸면 해결되는 문제들도 있지만 어떤 문제들은 현실과 타협할 수 없어서 꼭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 관계가 이어지는 문제들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아무리 고민해도 답이 없다고 느껴지는 문제들에 대해서 가능한 미루고 회피하고 싶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장거리 문제를 겪는 커플이 있다고 쳐요. 사실 장거리 문제는 한쪽이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해결되기가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이럴 때 대부분 차차 해결해 나가보자. 당장은 아니더라도 좀 더 고민해보자. 이런 말들로 그 순간을 넘어가려고 해요. 처음엔 감정으로 그런 상황들을 이겨내고 희망을 가지면서 시간이 지나면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여기지만 이런 추상적인 대화만 오가는 관계에서는 결국 어느 순간 한쪽이 회의감을 느끼게 되고 그렇게 관계가 끝나는 경우들이 대다수입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겪고 있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해요.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입장에선 해결책이 없다고 생각하니 상대방이 정답을 내놓길 바라는 경우가 많은데 내가 책임을 지고 내가 희생한다고 생각해야 겨우 해결되는 게 현실적인 문제예요. 네 번째, 미래성이 없는 소비적인 관계. 비혼주의자 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계세요. 결혼은 하고 싶지 않지만 그냥 안정적으로 계속 만날 수 있는 파트너는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런 관계는 극히 드문 관계예요. 아마 여러분 주변의 결혼 정년기 비혼주의자들을 보면 시기마다 만나는 사람들이 달라지는 사람들은 많아도 장기 연애가 이어지는 분들은 많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관계에는 함께 이루고 성취하고자 하는 공통의 목표가 있어야 하거든요. 이런 목표가 없는 관계들은 대부분 소비적이고 현재 중심적으로 이루어지기 마련이에요. 관계 초반에는 서로에 대한 감정으로 관계가 잘 이어질 수 있지만 어느 순간 열정적인 감정이 식는 시기가 오면 대부분 관계를 바라보는 미래의 관점적 차이로 이별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관계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보통 1차적인 열정이 식고 나면 그 관계를 다른 관계들에 비교해보며 의미부여를 하곤 해요. 그런데 이런 관계들은 대개 만날 만큼 만났는데 그냥 데이트하고 즐겁긴 했지만 특별하지는 않은 관계 같아.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말한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는 커플들도 그냥 그런 문제들을 덮어놓고 시간이 해결해주길 바라다 보면 어느 순간 서로에 대한 확신을 가질 시기를 다 놓치고 지나고 보면 그저 그런 연애로 남게 되는 거예요. 관계를 길게 이어나가기 위해서 미래성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은 게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할 관계의 필수적인 요소예요. 오늘 얘기 여기까지 준비해봤는데 저도 어릴 때는 아무리 간극이 큰 관계라도 한 번 연애를 시작했으면 어떤 희생을 하더라도 그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더 솔직히 말하면 그런 태도가 없다면 비겁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마 이 영상을 보는 20대 분들 중에서도 그때의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삶에서 연애라는 건 단 한 부분에 불과해요. 가면 갈수록 여러분 인생에서 중요한 것들이 늘어날 거고 책임을 져야 할 것들도 많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점점 최소한의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최대한의 효율을 뽑아내는 방법으로 최적화가 되어 갈 겁니다. 아닌 관계에 매달려서 너무 오랜 시간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세요. 한 번 한 번의 관계에 너무 큰 의미 부여를 하기에 여러분의 시간이 너무 빨리 소비되어 갈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연애언어TV를 구독하시고 여러분 연애의 질을 수직 상승시켜보세요. 그럼 오늘도 행복한 연애하세요.